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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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난 모양인데 검찰이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 처음 저도 안 건데 법관하고 검사는 오로지 국회 탄핵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서 파면된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대통령이나 장관들만큼 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판검사들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저 조희대라는 자가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무죄 판결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간독하게 돌려보내고 그러더니 결국 이번에 생긴 법왜곡죄 1호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모양인데 글쎄요 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감히라는 이야기를 입에 자주 담았던 사람이 망신당하는 거는 아주 본인으로서 봤을 때 아주 씁쓸할 겁니다. 과거에 그 양승태 죄송합니다. 대법관 대법원장 시절에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그 사람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마치 조선시대 사극처럼 뒷걸음질로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권위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자, 무슨 사유로 어떤 경로로 이런 철옹성을 쌓아 올렸는지는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짤짤이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구나. 보통 놈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까지 박았는지 이것도 경로를 좀 추적해 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저는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과거 수십 년 동안 정치적 투쟁을 하느라 다들 이제 등한시했던 이 법망 안에서 요 어둠의 자식들이 제왕으로 그리고 다시 괴물로 성장해서 급기야 대통령까지 만들어 깨춤추다가 이제 용꼬로 걸린 게 오늘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야도 기억나시죠? 이 친구 말고도 이제 법정 장면 이번에 방영된 법정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법관 TV 통해서 알던 그런 현명한 법관은 이진관 씨 하나밖에 없고 어떤 놈은 말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지를 않나 또 어떤 놈은 눈가리 떼글떼글 구부리다가 망고의 역정놈의 그 기집년에게 면죄부를 주지를 않나. 결국 이 친구는 북쪽으로 쫓겨나가지고 훗날 두 번 다시 기억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또 더해가지고 법외국죄 2호로 또 고발이 됐습니다. 이 친구도 시간 분단위로 따져가지고 구속영장을 취소를 시켰죠. 기억나십니까? 다 이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인데 TV에 얼굴이 나오는데도 그리고 그렇게나 많은 그 쟁쟁한 그 법조계 선배들이 증거를 들이대도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봤는데 이 친구 역시 이제 모든 증거가 백일화에 드러났고 죄상이 이제 밝혀졌는데 막아줄 방패가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겠죠. 그냥 바로 이제 파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방패가 사라진 마당에 좀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심정인지.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이제 김영민이라는 의원이죠. 이 친구가 가장 그 강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 대부분을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남겨둔 거라고는 경찰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좀 남겨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은 뭐 큰 관심 없었지만 과연 AI 시대에 검찰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냐 했기는
5번에 그 남양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 꾸몄죠. 예를 들어 어떤 논팽이가 여자를 꼬드겨 동거를 하면서 매일 두들겨 패고 돈을 뜯었어. 이에 질린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취급받았는데 이놈은 원래 성범죄 전력이 있어가지고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찾아내서 칼로 찔러 주겠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이걸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에 보복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이것도 있고, 스토킹 처벌법 및 잠정조치 위반, 강도 상습 및 상습 폭행, 예상되는 처벌 수위, 이걸 쭉 그 AI가 그 특화된 AI도 아니에요. 그냥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5분에 좀 뭐 저기 할인 기간이는 5,000원 내는 AI한테 물어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거 경찰들은 이런 제목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어떤 형벌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면은 검찰이 그 단계에서 이제 그 기소장을 꾸미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경찰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냥 복기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가감 첨삭을 하면서 그 과정 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검찰이 하는 게. 자, 이 과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이. 자, 범인을 추적했습니까? 아니면 체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체포 후에 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그 범인을 구속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또 기소를 위한 신문 조서를 꾸몄습니까? 어떤 제목에 해당하는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경찰이 다 아는 거예요. 검찰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틀린 부분을 가감 첨삭하는 게 다라니까, 마치 선생님처럼. 근데 그 선생이 뭐 경찰보다 무슨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현장도 뛰지도 않으면서 그냥 단지 머리 좋고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했다, 뭐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가끔 신문지상에 검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조폭을 소탕했고 뭐 마약 조직을 소탕했네 나오지만, 정말 현장에 총차가 나와 진두지휘했던 그 기억은 그 과거 신대륜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경찰하고 검찰 수사관이 투입돼가지고 체포하고 한 게 다예요. 그 걔들 다 뒤에 있었어요. 뭘 하긴 뭘 해. 쉽게 말해서 이들 조직은 현장형이 아니고 경찰이 긁어 모은 정보를 검토해 주면서 괜시리 어려운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 즉 법관, 검찰, 변호사는 강력한 테두리 안에서 타협을 위한 문장을 작성했지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는데 경찰이 무시한 혐의를 내가 주장했더니 검찰에서 받아서 형을 추가해서 벌을 더 준 적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찰이 뭐 했습니까? 내가 결국 주장하니까 지가 받아준 거지. 즉 검찰은 경찰의 의견에서 허점을 발견하고 처벌해야 할 죄목을 다시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 지원율이 2%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머지 전부 다 기소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로 뛸 생각이 전혀 없는 배부른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무능한 조직이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월급 도둑이라는 소리예요. 뭐 사건이 많아가지고 뭐 검찰 검사 중에 저기 그 과로해가지고 죽은 놈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놈도 없어요. 과로해서 죽는 공무원들은 해마다 수십 명씩 나오지만은 검사가 뭐 과로해가 죽은 거 뭐가 그렇게 일이 많다고. 와, 물론 그 경찰에게만 맡겨두면 또 다른 부패를 우회할 수가 없으니까 뭐 견제장치 정도로서 존재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검찰들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판검사 사위는 기본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앞서 말한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이 집안에 있는 한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 경찰이 부패를 찾아내 기소하라고 올리면 뭐합니까? 검찰 사위가 다 뭉개주고 덮어주고 또 빼주고,
검사 사이가 없어가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 사이가 트집 잡아가지고 무죄 방면해주고, 아니면 최고형 형량제를 이용해가지고 죄를 가장 가볍게 해서 들어주고, 그렇게 법망의 가장자리에 걸타한 자 있는 자들의 배를 불려준 대가로 오늘날의 괴물이 된 겁니다. 이게 서두에서 던진 그 내가 질문,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바로 이놈들이 성장한 가장 큰 자양분이죠. 이게 없었더라면은 검찰이 저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있는 자들의 충견을 키워주고 서로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다들 판검사의 그 막강한 권한을 없앴다는데 큰 의의를 두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들 뒤에 숨은 기득권층의 방패 하나가 날아갔다는데 더 큰 비중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그렇게 잡아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뭐 마이크도 시원찮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듣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